여러분께서는 조용한 생활 2022년 4월호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신 코너는 생활력입니다. 이번 달 생활력의 주제는 술이에요. 술, 마시면서 산다면 어떻게 마셔야 가장 행복하게 마시는 걸까? 이런 질문을 품고 술에 관한 경험과 통찰을 겸비한 이야기 손님으로 물론 다른 분야에도 많은 해안을 갖고 계시지만 또 아무튼 술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었고 내공이 높아 보이셔서 김원비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은비입니다. 김원비 작가님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논픽션 작가이시죠? 아, 네. 사실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말하면 갑자기 너무 거창하네요. 예. 에세이. 에세이. 근데 제목들이 소설 같아요. 책들이. 네. 그렇죠. 제일 최근에 나온 작품이 전국축제자랑인가요? 다정소감인가요? 다정소감이요. 그러셨군요. 네.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축구로 이제 김원비라는 거기에 맞는 필명과 함께 이제 저희한테 다가오셨는데 그 다음에 나온 책이 아무튼 술. 그 다음이 네. 전국축제자랑, 네. 그 다음이 다정소감. 다정소감. 그렇거든요. 네. 어떤 책이 제일 힘들게 쓰셨던 것 같으세요? 가장 써놓고 뿌듯하기도 했고 가장 힘들었던 책인데 전국축제자랑이 제일 힘들게 쓴 책이에요. 네. 그러시군요. 근데 너무 재미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공저라서 네. 이게 어떻게 같이 쓰여졌을까 뭐 이런 거 상상도 해보면서 재밌었고 무슨 약간 그 일본 소설 제목 표지 느낌도 좀 그렇고 해서 네. 아무튼 모든 책 하나하나가 다 범상치 않은데요. 오늘은 특히 이제 아무튼 술의 네. 저자로서의 정체성이 약간 강한 상태로 저랑 네. 초면에 이런 볼 꼴 못 볼 꼴 포함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이제 필명은 당연히 니콘비 작가에게서 뭐 응원하는 EPL 팀이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EPL을 잘 보지는 않아요. 네. 거의 K리그 위주로 보고 있어요. 멋지네요. 더 있어 보이세요. 너무 K리그가 저를 힘들게 하는 게 많아서. 저도 익히 들었습니다. 네. 많이들 고생이 서로 이 프로야구 쪽 팬분들하고 내 마음 고생이 더 심하다. 네 마음 그래도 너네는 메이저 아니냐 막 이러면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약간 니콘비를 제가 축구 에세이를 이제 연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어디 연재를 할 때 필명을 당연히 이제 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축구 에세이가 피벗 피치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영화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럼 그냥 축구 에세이니까 그리고 마침 니콘비 세 글자니까 이제 김원비로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 기자님처럼 니콘비를 당연히 변주한 거라고 알아줄 줄 알았어요. 근데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또 혼비라는 이름이 이쁘기도 해서 네네. 그냥 이름을 이렇게 부모님이 지어주셨나 보다. 젊은 작가님이시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아무튼 맞나요? 니콘비가 맞아요. 니콘비가 맞아요. 근데 니콘비는 사실 시나리오도 많이 쓰고 와일드 같은 영화 시나리오 각색 원작자는 따로 있지만 하고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제 피버피치가 유명하기는 하죠. 그리고 축구 팬들 사이에서. 근데 그러면은 아무튼 술 할 땐 또 이름 바꾼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쭉 가시게 된 거는 이 혼비라는 이름이 점점 정이 드신 건가요? 네, 점점 정이 들었고, 그러니까 사실 니콘비 스타일이 되게 재치 있고, 되게 약간 위트 있고 약간 이렇잖아요. 맞아요. 이제 필명을 어쨌든 이름 따라간다고 니콘비라고 니콘비 비틀어서 김원비로 하니까 그 이름으로 불릴 때마다 니콘비에 부끄럽지 않은 글을 써야 되겠다. 약간 이렇게 리마인드 해주는 것도 되게 좋았고 그러니까 사실 니콘비가 딱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잖아요. 그때 인기 있던 몇몇 작가들이 있죠. 네, 뭐 어바웃 어보이, 하이피델리티, 약간 찰리 카우프만 약간 그때인데 맞아요. 이제 그때 반짝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찰리 카우프만이나 뭐 니콘비를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서 조금 더 간직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름에. 그렇군요. 다정하시네요. 그런가 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사실 작가님이 김원비의 김은
본인의 성인지 아니면 네. 우리가 항상 이 모든 것에 김을 붙이고 있잖아요. 네. 요즘에 뭐 김덕후 뭐 이런 식으로 네. 해서 모든 거에 김자를 넣어서 일반 이 고유명사화를 하는 것처럼 그냥 그런 의미의 김인가. 그리고 사진 찍으실 때도 이제 인터뷰하실 때도 얼굴을 이렇게 통째로 막 네. 드러내시지는 않고 그래서 혹시 자유로운 음주 생활을 위해서인가? 내가 혹시나 술집에서 뭐 네. 이렇게 독자들하고 네. 마주쳤을 때 내가 어떤 상태일지 뭐 그런 거 신경 쓰기 싫으셔서일까? 뭐 이런 생각도 네. 아, 해봤는데. 되게 필명을 쓰는 것과 이제 얼굴을 가리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 너무 많이. 추측을 하셨는데 네. 기자님 같이 아, 이렇게 기발한 추측은 아 처음 그래요? 술자리에서 못 볼 거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아니야. 혹은 이제 나의 글을 봐주지 않고 내 네. 얼굴을 보고 팬이 될까? 아, 왜 그러세요? 나의 문학성을 가리지 말아야겠다는 아, 너무 재밌다. 웃자고 얘기고요. 아, 네. 이유가 특히 있는 건 아니고 뭐 그냥 쑥스러워서 이럴 수도 있고. 네. 아, 이유는 있었던 게 네. 처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우아고귀한 여자축구 하기 전에 에세이를 연재를 먼저 네, 했어요. 네, 네. 블로그에. 네. 이제 어떤 회사 블로그에. 근데 이제 그걸 연재를 하는데 여자들의 축구하는 이야기들을 그냥 올릴 뿐인데 언젠가부터 이제 악플이 달리기 시작하고 이제 뭐 어떻게 악플거리를 찾죠? 그 예를 들면 이제 왜 우리는 음. 어렸을 때 축구할 기회가 없었을까? 왜 아, 축구는 네. 남자들만 했을까? 뭐 네네. 이런 글 밑에는 뭐 우리가 너희 축구 못하게 했어? 니들이 안 해놓고 왜 우리한테 난리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악플들이 슬슬 달리기 시작했는데 네. 그게 이제 한번 요즘 말로 좌표 찍힌다고 하잖아요. 저기로 몰려가자 하는 거. 네. 그래서 언젠가부터 그 글들을 되게 남자들이 많은 커뮤니티에 어떤 분이 계속 퍼가셔서 그게 퍼가지면서 댓글들이 이제 거기에 막 어마어마하게 아, 약간 그래서 어떤 다른 축구팀에서 음. 축구하시는 어떤 여자분이 이제 거기에 댓글을 달면서 이제 막 싸움도 붙고. 당연히 또 듣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네. 원래 독자들이. 근데 그렇게 또 싸움이 붙으니까 막 그 여자분 네이버 블로그를 털어가지고 이 여자분이 어느 팀 어디에서 뛰는지 까지 이제 아마 알아내서 우리 찾아가자 막 약간 이런 분위기들이 막 형성이 됐다가 이제 가라앉은 적이 있었는데 한심해서 뭐부터 얘기해야 될 줄 모르겠네요, 정말. 근데 이제 그걸 보니까 이제 마침 또 책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 주변에 워낙 편집자 친구들이 많으니까 네. 이제 책이 나온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나 비주류. 근데 이제 저희 축구팀 언니들은 네. 이제 책을 그렇게 즐겨 읽으시는 분들도 아니고 이제 네. 출판계를 잘 모르니까 이게 이제 책으로 나온다고 할 때 다 너무 겁이 났던 거예요. 네. 이게 혹시라도 한번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이제 거기에 막 공무원도 있고 막 초등학교 교사도 있고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혹시라도 신상이 털려서 세상에.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네요. 이미 겪은 일이 네. 있다 보면.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이걸 보호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안은 그러면 그 걱정하는 언니들이 나오는 부분들을 빼겠다. 다른 글들도 있으니 네. 언니들이 나오는 글은 빼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저는 꼭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긴 하는데 안전하게 들어갈 방법을 네가 찾아봐라 이런 거군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그냥 내가 얼굴을 공개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제가 얼굴을 공개했는데 혹시라도 책이 되게 잘 돼서 게다가 이 아마추어 여자 축구팀이나 아마추어 축구팀이 워낙 좁아서 많지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제 어디에 어디 팀 누군데라고 하면 이제 줄줄이 신상들이 이제 밝혀지는 거잖아요. 또 막 그걸 자랑스러워 자신의 조사 능력을 뽐내며 찾았다고.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럼 내 얼굴을 안 드러내는 게 모두에게 안심도 되고. 그래서 안 드러내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그렇게. 그렇군요. 네. 아니 이게 진짜 가볍게 던진 질문인데 네네. 진지하게 진지한 이유가 뒤에 네. 있었네요. 취재원 보호를 위해. 자, 그러면은 이제 음주와는 관계가 없었다는 것이 이제 결론이고요. 그러면은 우리 오늘의 주제 어떻게 하면 술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정했다면 네. 어떻게 마시는 게
즐겁고 지혜로울까? 네. 라는 정답을 얘기해 주시는 건 아니고 작가님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네. 팁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가장 최근에는 언제 술을 드셨어요? 가장 최근에 술을 먹은 게 4월 5일에 네. 이제 4월 5일이 식목일이면서 네. 24절기 중에 청명이었어요. 대체로 뭐 한식 청명 막 그땐가요? 네네. 네. 그래서 청명의 청명주를 이제 마셨어요. 청명주가 뭐예요? 청명주가 이제 전통주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청명주가 그 조선 실학자 중에 이익이라고 갑자기 이익 알아요. 네. 성호사설인가? 맞아요. 네. 그래서 이익이 성호사설에 네.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술은 청명주고 혹시라도 혹시라도 이 술이 세상에서 사라질까 두려워서 단종을 두려워한 덕후의 마음. 그래서 성호사설에 청명주 양조법을 어머. 자세히 적었어요. 진짜 실용적인 네. 분이시네요. 그렇죠. 술을 정말 사랑하는 애주가였어. 그래서 이제 그 성호사설에 적힌 청명주 양조법을 이제 현대에 전통주 만드시는 분들이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양조를 해서 여러 군데에서 여러 양조장에서 청명주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쌀로 만드는 술이에요? 아니면... 찹쌀로 만드는. 네. 네. 그래서 청명의 청명주를 마시면서 이제 같이 봄술들을 같이 마셨던 게 가장 최근에 너무 마신 좋네요. 거였어요. 네네. 이게 절기도 맞춰서 마시면 더 맛있나요? 네, 그게 좀 짜릿한 게 있더라고요. 이게 약간 오늘의 주제랑도 조금 연결되는 것 같긴 한데 어렸을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약간 언젠가부터 이렇게 제철 음식을 챙겨 먹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제가 이럴 줄 몰랐어요. 기자님도 옛날엔 안 그러셨어요? 전혀. 저는 진짜 자연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기도 하고 네. 뭐 그게 뭐 막 그랬었는데 네. 특히 채소가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술에 대해서 절기 그러면 네. 사실 그거밖에 모르죠. 좀 따뜻해졌다 그러면 테라스 자리에서 맥주 마시기 좋네 뭐 이 정도. 그리고 뭐 글루바인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 겨울에는 따뜻한 정종. 그렇죠. 뭐 그리고 여름에 화이트 와인 뭐 네. 이런 되게 온도로 판단하는 단순한 그런 건 있지만 이렇게 24절기 같고 네. 청명주 이런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나물하고 먹어도 맛있나요? 네, 정말 맛있고 그날 1차로 이제 청명주를 먹고 이제 2차로 근처에 사는 친구 집 가서 이제 목련꽃 밑에서 이제 진달래 꽃술을 마셨어요. 화전도 어울리겠다. 있으면 거기에. 너무 좋죠. 네. 근데 이제 저도 바쁘다 보니까 또 제철 음식을 챙겨 먹지 못하다 보니 맞아요. 술이라도 제철 술. 제철을 찾아 먹어야겠다라고 이제. 보통 제철 과일, 제철 뭐 네. 채소 이런데 제철 술은 또 네. 범접할 수가 없는 단계네요. 근데 그게 아까 청명의 청명주 마시면 기분 좋냐고 여쭤보셨는데 그 약간 짜릿한 게 있어요. 약간 내가 청명을 제대로 좀 보내고 있는 네. 약간 그 기분도 들고 약간 절기나 계절마다 이제 마실 술들을 미리 이제 딱 세워놓으면 뭔가 약간 리추얼 같은 거잖아요. 말하자면. 텐트폴 술들을 꽂아놓는 거지. 달력에다. 맞아요. 이정표처럼. 저는 지금 이미 하지까지 마실 술들을 다 정했는데. 진짜요? 하지에는 뭐 마셔야 돼요? 하지에는 주로 저는 맥주를 먹어요. 그러니까 하지가 여름이 그러니까 해가 제일 긴 날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하지가 보리랑 감자가 제철이 하지 감자, 하지 보리. 그러니까 이제 딱 맥주에 유명해서 보리로 만든 맥주와 감자로 만든 감자칩 해서 이제 하지마다 감자칩에 맥주를 꼭 먹는데 약간 그렇게 뭔가 이렇게 절기마다 뭔가 이렇게 이정표처럼 마실 술들을 좀 이렇게 세워놓으면 좀 다음 계절이 기다려지고 뭐 단호의 단호주나 창포주 같은 거 이제 마시면 약간 새시주라고 해서 이제 그런 걸 마시면 약간 이 계절을 가장 좀 근사하게 보내는 느낌? 내 안으로 딱 들여놓는. 네, 약간 봄을 마시는 느낌. 약간 그런 것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이런 지 한 2, 3년밖에 안 됐어요. 그게 삶이 이렇게 두터워지고 넓어지는 거네요. 나와 함께. 청명주는 몇 도쯤 되나요? 나오는 양조장마다 다른데 보통 17도? 정도 되는. 그러면 요즘 소주가 도수가 많이 떨어져서 비슷하겠네요. 네네. 근데 왠지 덜 취할 것 같은 그 느낌 이름 때문인지. 그래서 왜 안준뱅이 술이라고 하잖아요. 홀짝홀짝. 다음날
못 일어난다. 네. 그런 거군요. 이게 술자리 빈도라는 지금 뭐 1년에 24번만 마시지는 않는 네. 아마도 그래서 이게 빈도가 있을 때 가령 뭐 주당 몇 회라든가 네. 우리 왜 건강검진 그 문진표 쓸 때 망설여지잖아요. 이거 솔직하게 쓰면 의사가 너무 네. 놀라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 연령별로 또 네. 다르겠지만 네. 작가님 느낌에는 어느 정도가 그래도 뭐 적당하다,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아, 무리가 되지 않는 건 한 일주일에 맥주 한 병 정도가 무리 아닐까요? 아, 네. 그래요. 맞아요. BBC인가? 어디 영국 언론에서 가디언인가? 발표한 걸 들어보니까 네. 여성의 경우에 와인 3잔이래요. 일주일에. 네. 건강에 괜찮은 그 음주 유닛수가. 네. 근데 누가 와인을 따서 반병만 일주일에 반병 먹고 그 다음 주에 반병을 먹으면 한 병 좀 비현실적인데 막 약간 네. 이런 생각은 하긴 맞아요. 했는데 그러니까 몸에 무리가 안 가는 거는 사실은 안 그 먹는. 맥주 한 병 네. 제일 좋은 건 안 먹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저도 건강검진표 그 체크할 때 항상 너무 민망해요. 진짜. 지난번에도 네. 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마신다고 이제 체크를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한 번 먹을 때 뭐 얼마나 마시냐고. 네, 그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한 병이라고 네. 쓰고 소주에 체크를 했는데 네. 저한테 확인하시더라고요. 맥주 한 병이죠? 라고. 아, 진짜요? 전 소주였는데. 아, 그러니까 아직도 의사 선생님들이 네. 너무 좀 편견을 갖고 계신 게 저한테도 네. 뭐 분명히 이거는 술 마시면 안 될 그 처치를 받았는데도 말도 안 하시고 술 마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굳이 물어보게 만드시 마시면 안 되죠? 이렇게 그러면 사실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는 사람인 줄 네. 알았다는 식으로 반응을 하시니까 네. 좀 제가 여쭤보기가 좀 민망할 때가 그쵸.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진짜 냉정하게 얘기해서 우리는 조금 더 마시고 있다. 빈도. 네, 근데 네. 그게 또 막 내가 생각해도 심했다가 안 되려면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인가요? 그러면? 일주일에 2번이지만 이제 가볍게 반주 정도로 전 주로 소주를 마시니까 네. 소주로 따지면 일주일에 2번이지만 한 석 잔 반 정도 마시는 게 그래도 조금 적당한 편 아닐까. 한 병이 몇 잔이에요? 7잔이요. 아, 여기 그렇구나. 이제 일주일에 소주 한 병 꼴로. 네. 그렇구나. 지금 현재는 이제 그렇게 느끼신다는 말씀이에요. 네. 이게 주량이 이렇게 늘어오셨어요? 아니면 줄어오셨어요? 전 주로 왔던 것 같아요. 언제가 정점? 20대 후반이 약간 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아, 대체로 그런가 봐요. 20대 네. 후반, 30대 초반이 제일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일 많이 할 때이기도 네. 하고 또 다른 취미를 갖기에는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을 네. 때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랬던 거 네. 같아요. 그리고요. 아마 체력으로는 20대 초중반이 더 좋았을 텐데 그때는 약간 술 맛을 잘 모르고 마셨던 것 같아요. 약간 싸우듯이. 아, 그렇죠. 네. 뭔가 나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약간 쟤는 술이 약할 거야라든가 뭔가 그런 여자아이 취급받는 게 싫어서 또 막 그쵸. 센 척하면서 마시다가 그만 좋아져 버렸지 뭐야. 정말 맞아요. 마시다가 그쵸. 좋아버렸지 뭐야? 맞아요. 네. 제가 문득 궁금해진 게 엔겔 지수라는 말 있잖아요. 네. 생활비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 그런 네. 걸. 근데 거기에 해당하는 술값의 그 생계비중 점유율을 지칭하는 말 같은 건 없나요? 없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 논란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네. 술값이 식비로 들어가는데 그쵸, 제가 술값을 식비로 넣는 거에 대해서 술 안 마시는 친구들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유흥빈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당연한 듯이 식비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게 또 소주를 즐겨 드시면은 막 그렇게 비싼 술은 아닌 건데 네네. 물론 이제 소주도 희석식이냐 중류식이냐에 따라 가격이 다르기는 하고 네. 안동 소주 이런 것도 안 싸죠. 네. 제가 전통주를 잘 몰라가지고 네네. 그런 건데 그래도 가령 같이 사시는 분이랑 네. 이렇게 이번 달엔 술값을 너무 썼다라거나 네. 뭐 밖에서 사서 마실 땐 또 확 올라가니까 그쵸. 술값이 네. 그런 서로 간의 암묵적인 그 지수가 있나요? 아니 약간 서로의 음주를 좀 응원하는 사이여서 밖에서 마시고 와도 그렇고 네. 그래서 약간 술값은 한 달에 얼마 쓰는지조차도 저희가 딱히 계산을 안 하게 되는.
아, 네네. 그러니까 뭐 술값 영수증을 따로 좀 네. 모아본다거나 하는 일은 맞아요. 없다고 그렇지는 말씀이군요. 않아요. 네. 되게 방임식의 주생활을 어,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은 이제 살짝 아무튼 술에도 많이 적어주셨지만 술의 역사에 네. 대해서 조금만 짚고 넘어가서 이 책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일단은 감사합니다. 굉장히 말이 그러니까 악상기호가 붙어 있는 것처럼 네. 리듬을 타면서 읽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의외로 말장난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무슨 뭐 배 타고 술 마시는 얘기하다가 마지막 문장이 역시 술배는 따로 있다. 끝나서 그 배랑 이 배를 막 네. 고칭하시다거나 오은 시인하고 친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실제로 친해요. 아, 그러세요? 오은 시인님이 그 너랑 나랑 노랑에 젖어이신 네. 말장난 너무 좋아하시죠. 맞아요. 그래서 둘이 어쩌다 카톡이나 메시지 주고받으면 네. 배틀 같은 게 은근히 신경전처럼 약간 붙는데 맞아요. 아, 그런 사이셨군요. 어쩐지 딱 읽으면서 떠올랐었어요. 네. 근데 이 책에서 이제 당연히 나의 첫 경험, 술의 네. 첫 경험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살다 보니 좀 특이한 축에 속하는 첫 술이던가요? 근데 백일주로 많이들 마시게 되나요? 보통?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저 같은 경우 그리고 이게 백일주가 어느 순간부터 없어진 문화가 돼서 네. 이제 세대별로 이제 그 백일주에 대한 게 다른데 이제 제가 거의 제가 81년생 이제 그때인데 약간 요 나이 때 친구들은 확실히 그 백일주가 첫 술인 경우가 되게 또 많고 네. 저보다 또 약간 윗세대는 그때보다는 술에 대해서 약간 규제라든지 뭐 이런 게 좀 느슨했던 때여가지고 백일주보다는 훨씬 앞에 이미 음주 경험이 있더라고요. 수학여행. 네, 맞아요. 수학여행 갈 때 몰래 아무리 배낭에 선생님들이 단속을 해도 어디 잘도 숨겨가지고 왔었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백일주가 처음이었어요. 그러시군요. 네. 근데 또 그 조직책을 맡으셨다고 책에 보니까 그 자리를 마련하시고 근데 그때 이미 미래를 내다보고 이들의 삶에서 중요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주관을 하셨다고 했는데 진짜 그때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네,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있는데 누구한테 뭔가 처음을 내가 너무 좋아하거나 아니면 되게 분명히 큰 이벤트가 될 거에 처음을 좀 터주는 역할로 기억되는 것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감자칩이 있는데 그건 약간 해외에서 구매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건 러플스에서 나오는 체다 치즈 맛인데 그게 이제 해외 배송료를 엄청 물고 이제 사야 돼요. 이제 제가 그걸 막 전파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주문을 하시려고 하길래 제 눈앞에서 절대 주문하지 말라고. 이 감자칩은 내가 배송을 꼭 해주고 싶다. 진짜? 그러니까 그것도 비슷한 욕심인 거죠. 그 배송비를 감당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첫 러플스는 제가 사주고 싶은 이제 그게 있는데 어렸을 때도 이제 술을 다들 모두 인생에서 이제 첫 술이니까 약간 그것에 대해서 좀 제가 하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도 첫 술이었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도 첫 술이었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맏언니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약간 게다가 또 그때 제가 마침 반장이어가지고 또 이제 책임감. 네, 그게 있었죠. 정말 곁에 있으면 좋을 친구시네요. 그러면 그 술은 어른한테 배워야 된다. 저 때는 그런 격언이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인가요? 어른 나름인가? 너무 정답, 의문현답이에요. 어른 나름이죠, 진짜. 맞아요. 어른한테 늘 잘못 배워서 끝까지 잘못 배우는 주사가 이제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있더라고요, 진짜. 네. 그러면은 이제 굳이 어른이 아니더라도 우리 반 반장한테 배워도 되고. 왜 근데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집에서 처음 마셔라 뭐 이런 얘기였겠죠. 밖에 나가서 네 맘대로 마시고 다니지 말고 아빠한테 뭐 한 잔 받아라라든가. 그리고 약간 분명히 그 말의 유래는 이건 아니었겠지만 진짜 약간 나이 먹어가면서 느끼는 게 여자들 같은 경우는 여자 어른한테 배우는 게 맞는 것 같다는 부분은 좀 있어요. 그거 좀 더 듣고 싶은 얘기인데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술자리에서 되게 안 좋은 경험들이 많잖아요. 많죠. 특히 20대 초반에
이제 술에 대해서 음. 내가 어떤 술에 어떻게 약하고 음. 어느 정도 취했을 때 멈춰야 되고 이런 걸 잘 아. 모를 때 네. 이제 안 좋을 수 있는 음. 기억들이나 사건 사고들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서 아 분명히 술은 어른한테 배워라는 여기서 유래된 말은 아니겠지만 네. 여자 특히 이제 10대에서 20대로 막 음. 미성년자에서 성인이 되는 그 시점에 이제 술을 배우면 약간 여자 선배나 네. 여자 어른이 음. 위험할 수 있는 네. 어떤 정도들을 같이 마시면서 찾아주는 게 아.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막 사회에 나와서 그런 네. 술자리에 갈 때 생각해 보면 근데 반대로 네. 남자 선배만 있는 자리가 굉장히 많았던 것 맞아요. 같기도 네. 하고 그건 이제 단지 이제 좋은 술 마시는 좋은 습관 뭐 이런 걸 건강에 좋은 술 마시 기법 이런 걸 네. 배운다기보다 정말 좀 안전한 상태에서 여자 선배가 있으면 훨씬 좀 안심하고 네. 마실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게 알코올 분해나 이런 속도도 되게 다른데 그 네. 이미 주당이신 남자 선배들 앞에서 강한 후배로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쵸. 좀 무리수를 두는 경우도 맞아요. 많고요. 그래서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제 주변에 약간 비혼인 친구도 굉장히 많고, 네. 그리고 결혼을 했지만 아이 없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어서 이제 아이가 있는 친구 경우가 되게 특수한 케이스여서 이제 그 딸인데 네. 그래서 약간 그 친구한테 모두 다 이모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너무 같이 키우는 딸 같은 느낌인데. 이모 부자구나 그 친구는 따님은. 대학교 2학년이 됐는데 되게 일찍 결혼해서. 그럼 술 마실 수 있네. 그쵸. 그래서 그 친구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네. 저하고 2명 더 원래 네. 다 오고 싶어 했는데 어머, 이제 어머. 같이 가서 취할 때까지 마셔보자 였어요. 그래서 너의 주량을 뭐 네. 이런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어머님은 너무 흔쾌히 보내주시고 같이 마셨어요. 같이. 그래요? 같이 마셨고 네.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여러 술을 마시면서 이제 취하는 느낌 뭐 이렇게 뭐 필름 끊기는 것 같은 얘기도 해주고 그 자리의 화제 자체도 술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같이 끼우는 이 네. 딸의 첫 술이니까. 네. 네. 가슴이 따뜻해지네요. 근데 진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좀 여자 어른한테 네. 술을 네. 좀 주의해야 되는 점들 같은 거 혹시 섞어서 마시면 금방 취할 수 있다라든지 뭐 단술은 마실 땐 모르지만 어느 순간 확 갈 수 있다든지 그럼 잠깐 홀드. 그 이따가 다 풀어주세요. 네. 조언으로 전문가의 알겠습니다. 조언으로 풀어주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금주는 어떤 때 하셨어요? 아니면 해본 기억이 있으시긴 한가요? 아니 근데 충분히 네. 가령 뭐 아기를 가지는 경우가 그쵸, 생기면은 몇 개월 안 마실 수도 네. 있고 뭐 그렇잖아요. 주로 몸 때문에 금주했던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좀 안 좋은 증상들이 있어서. 네, 뭐 큰 수술을 해서 네. 이제 수술 다 나을 때까지 금주했고 또 이제 축구하다가 이제 제가 축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축구하다가 햄스트링을 다친 적이 있는데 네. 이게 너무 안 나는데 이제 근육이나 연골 같은 걸 다칠 때 음주가 되게 안 좋대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도 한 석 달 정도 금주했었고. 그 피치 못할 상황에서. 네네네. 피치 못할 상황에서. 뭐 다른 이유로 약간 마음 상태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꼈다거나 네. 뭐 우울한 것 같아서 술을 끊어보신 거나 그런 일은 없고요. 네, 원래 약간 우울할 때는 술을 안 마셔요. 네. 아니, 너무나 좋은 메커니즘이 이미 내면화가 돼 있으시네요.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을 때 술을 마시는 거. 저도 이제 20대 때 비싼 값을 치르고 겪은 경험이죠. 네. 우울할 때 술을 마시면 정말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기분이 정말 너무 안 좋다거나 왜냐면 우울한 일은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일어났는데 이제 숙취를 해결해야만 한 이제 그런 것도 겪었고 특히 우울할 때 술 마셨을 때 주사라든지 약간 사건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높아지는 걸 이제 알아서 그래서 우울할 때 술을 안 마시는 것도 금주의 하나라고 한다면 20대 후반 이후부터는 우울할 때는 절대 술 마시지 않는. 그래서 우울한 시기가 오거나 혹은 여성 같은 경우 PMS 같은 몸의 때는 주기가 있죠. 그렇죠. 네. 그때는 절대 술 마시지 않아요. 네. 멋있으세요. 말이 쉽지. 네.
그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담배, 술이 다 네. 이제 조심해야 할 물질들인데 정신 건강에는 차라리 담배가 낫다고. 아, 맞아요. 저도 들은 적 있던 네. 것 같아요. 술이 더 안 좋고 네. 좀 걷잡을 수 없는 특히 이튿날 아침 넥스트 모닝 그쵸. 그때 아주 지금까지 보지 못한 바닥을 보게 될 수가 있다고. 맞아요. 그럼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지금 되게 이 책에 T님이라고 네. 언급돼 있으신 분이 반려자 네네, 배우자이신데 네.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이 살고 계신 집에서 술들은 어떤 공간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 저희 약간 그 술 장식장이 따로 있어요. 역시 아니 그게 뭐냐 부모님 세대 때 한창 그 출장 때마다 조니 워커 블랙 뭐 하나씩 사다가 쭉 이렇게 늘어놓고 꼬냑 하나 있고 뭐 그래서 손님 오시면 하나씩 꺼내고 그러다가 한동안 그런 게 없는 것 같다가 부잣집에만 뭐 그런 셀러가 있는 것 같다가 근데 되게 계시군요. 네. 근데 그 술 장식장에 마실 술은 2병 이상 있었던 적은 없고 이제 추억이 담긴 어떤 술병들 뭐 이렇게 술 잔들 그런 것들이 이제 더 많은 게 저희 둘 다 약간 집에 마실 술들을 되도록이면 안 두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건 왜 그래요? 왜냐면 이제 소주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처럼 소주를 좋아하는 다른 커플들이나 이제 보면 이렇게 박스로 사다 놓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소주도 꼭 2병씩 꼭 먹는 게 계속 있으면 이게 중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한 병 더, 이모 한 병 더가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병을 먹고 나서 그때부터 술을 더 마시고 싶은 그 순간은 이제 끝도 없이 들어갈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나마 저희의 음주를 조금 눌러주는 약간 물 위에 띄우는 버들립 같은 게 술이 떨어지는 상태. 그러면 이제 한 번이라도 나가기 싫은 귀찮음이라는 작은 문지방이 하나 생기니까 넘는 때 있죠. 넘곤 하죠. 그까지. 근데 이제 그것도 나가서 꼭 2병만 사와요. 네. 그래서 약간 그 술 장식장도 이제 선물을 가끔 받으면 이제 잘 놓아둔다거나 샴페인은 좀 안 떨어지게 놔두는 편이어서 주로 이제 추억 장식장이고 샴페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병은 꼭 두는 게 아까 제가 너무 우울할 때 술 안 마신다고 했는데 진짜 너무 우울할 때 샴페인 따서 샴페인 한 잔은 마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샴페인이 왜 되게 축하주잖아요. 그래서 약간 샴페인은 약간 좋은 추억도 되게 많이 깃들어 있는 술인데 뭔가 너무 무기력하거나 우울할 때 약간 샴페인을 아무 날도 아닌 날 이렇게 따서 한 잔 마시면 좀 기분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어서. 그렇죠. 좋은 때 마시는 술이라는 이미지가 있고 뭐 나의 추억 중에도 그런 게 있을 거고 좋은 일이 있는 날 샴페인을 마셨던 기억이 있을 거고 술 자체가 이렇게 버블 하면서 올라오는 탁탁 터지는 그런 맛들이 기분을 좀 가볍게 해주죠. 그 소리부터 너무 좋잖아요. 소리가 참 좋죠. 따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술 장식장에 샴페인 1병, 뭐 선물 받은 2병, 뭐 요 정도? 요즘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없는 지 좀 됐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막 무력을 막 발휘해서 좋다는 술을 막 저장해놓고 그런 타입은 아니시군요. 네네. 뭐 같이 사시는 분과 친구분들과 뭐 이렇게 밖에서 마실 때도 있고 집에서 마실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제 밖에서 안주 내지는 식사 맛있게 할 수 있는 곳에서 곁들여서 술 마시는 일이 그렇게 여의치 않아지긴 했는데 그리고 또 그게 좀 한 4명 정도는 돼야지 이것저것 시켜서 많이 조금씩 안주를 먹고 하는데 그 인원수도 많이 제한되던 시기가 한참 오래 있었으니까. 근데 뭐 그런 특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외식에서 마시는 술과 집에서 가족이랑 마시는 술에 각각 어떤 장점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코로나 기저질환자예요. 그래서 약간 국가에서 지정한 약간 고위험군 기저질환자여서 약간 코로나를 좀 되게 조심하는 편. 그래서 아까 약간 얘기했던 전통주라든지 세시주를 챙겨 먹는 게 요 2, 3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 뭔가
그 전에는 항상 집에서는 반주 개념으로 그냥 네. 소주를 먹었지 뭔가 특별한 술을 음. 챙겨 먹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둘 다. 네. 근데 이제 이게 혼술이나 집에서 마셔야 되는 때가 길어지니까 이제 그걸 좀 극복해 보고자 이제 절기마다 이제 계절주들을 챙겨 마시게 되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지금 이 계절주 챙겨 마시는 것 같은 술자리를 친구들이랑 주로 가졌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밖에서 술 마시는 건 뭔가 축하해 주거나 아니면 뭐 봄이어서 혹은 이제 여름이 와서 약간 이제 이런 이유들로 많이 마시고 집에서는 집에서 마시는 것과 이제 밖에서 마시는 거의 장단점은 밖에서 마시면 이제 집에 잘 들어가야 된다. 아, 맞아. 부담이.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상대방이 집에 잘 들어가는 걸 봐야 있는 거, 된다가 그쵸. 있어서 이제 마셔도 어느 순간부터는 저를 내려놓고 마시지는 못하게 되더라고요. 있어요. 그런 거 네.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안 좋아요. 약간 밖에서 집에서 마시는 것보다는 훨씬 다채로운 이벤트로 술을 마시는데 이제 내려놓고는 못 마시는데 이제 집에서는 소주 같이 별 특징 없는 술을 마셔도 네. 약간 마음이 편한. 바로 침대 위로 가면 되니까 약간 이제 내려놓고 마실 수 있는 그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솔직한 말씀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혼자선 별로 안 드신다고요? 네. 그것도 아까 이제 우울할 때 안 드신다는 것과 아울러서 뭔가 좀 안 좋은 그 술 습관으로 가는 걸 막는 좋은 방파제인 것 같은데 가령 뭐 글을 쓰는데 영감이 안 떠올라서 한잔 하신다거나 뭐 그런 것도 없나요? 너무 글이 안 풀릴 때 이제 카페 같은 데 나가서 와인 한 잔 딱 네. 마시면서 쓴 적은 있는데 글 쓰면서 술 마시지 않으려고 진짜 노력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게 어쩌다가 너무 글이 안 풀려서 술을 마시면서 썼는데 너무 잘 써졌다. 그럼 이 경험을 한번 해버리면 다음에 또 안 풀릴 때 혹은 글 쓰기 싫을 때 계속 술을 마실 거잖아요. 해밍웨이가 아닌 밤에야 내가. 네. 아니 안 그래도 많이 마시는데 글 쓸 때마저 술 마시면 이건 끝이다. 연료로까지 술을 쓰기 시작하면. 네, 그래서 되게 정말 약간 초인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요. 가끔 너무 마시고 싶은데. 오히려 약간 이걸 다 쓰고 나면 이런 무슨 청명주를 마셔야지라든가 그런 건 있죠. 보상으로. 네네. 이거 마감하면 마신다. 네. 그럼 마감도 빨라지고 술 마시고 싶어서. 네. 그리고 이렇게 그럼 뭐라고 깡술이라 그러나요? 네. 술만 이렇게 마시는 것도 잘 안 하시는? 약간 단술 마실 때는 깡술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맛이 이미 그 안에 들어있어서. 네네. 달달하니까. 그래서 아까 뭐 진달래 꽃술 같은 경우는 이미 그냥 목련 자체가 목련 나무 밑에서 이제 마시는 진달래 꽃술 같은 경우는 이미 그게 안주여서 그렇죠. 풍경이 시각적으로 약간 그런 건 이제 거의 깡술로 마시는데 소주나 위스키, 보드카 같은 경우는 첫 한 잔 정도는 괜찮은데 그다음부터는 깡술은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매실주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맞아요. 술만 딱 해도 괜찮지만 그것도 술 맛에 따라서 다 술이라고 다 똑같지는 않겠네요. 네. 저는 이 술을 좋아하고 즐겨 마시고 약간 힘들어하면서도 못 끊고 이게 뭘까? 뭐 물론 이제 극단적으로 중독의 예가 있겠지만 이게 저는 그게 좀 오시는 걸 기다리면서 미식가랑 애주가의 차이가 뭘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미식가들이 음식에 대해 갖는 거랑 애주가를 자칭하는 분들이 술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가 어떤 게 비슷하고 다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긴 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찾는 마음, 그리고 그걸 최대한 음미하려는 마음. 술도 비슷한 걸까요? 술도 기자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전부터도 희미하게 이 분류를 해놓고 있었는데 약간 이제 언어를 찾은 느낌인데 술도 미식 쪽에 애주가가 있고 미식과 상관없는 애주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좋은 술, 귀한 술, 맛있는 술에 애착하시는 애주가가 있고. 그다음에 그리고 술이 불러일으키는 어떤 그 취기라든지 그냥 취기만 있으면 돼. 약간 이런 쪽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오히려 후자 쪽인 것 같아가지고 거기 뭐 가령 오디오에 집착하지는 않는데 음악을 너무 사랑하는 약간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거군요. 그럴 경우에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막 이렇게 손님들 온다고 와인을 뭐 2병, 3병 이렇게 해놓으면
약간 가격차들이 요건 제일 네. 비싼 거고 네. 뭐 이렇게 있으면은 뭐 보통 같으면은 맛있는 거 뒤에 먹고 싶어 하는 성격도 있는데 아니야 이거는 네. 맨입일 때 제일 좋은 네. 술을 마셔야지. 사실 두 병까지 갈 필요도 없고 뭐 세 잔째부터는 네. 술이 얼마나 맛있는 술인지가 큰 의미가 맞아요. 이미 나의 미각은 없어요. 이미 나의 미각은 둔해졌고. 네, 맞아요. 그래서 진짜 좋은 무조건 술은 먼저 먼저 마셔요. 그리고 한 3차 정도부터는 소주 마셔도 돼요. 소주나 맥주 마셔도 돼요. 네. 구별을 하면 다행이에요. 소주랑 맥주를 그거는 제가 웃기자고 한 말이고 네. 그렇게 많이 마시지는 않습니다. 네. 이건 약간 좀 이미지를 떠올리게 했으면 하는 질문인데 이렇게 사랑하시는 어떤 음주의 풍경, 네. 정경, 아까 얘기해 주신 네. 정명주를 꽃을 보면서 마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네. 계절에 맞게 네. 그 계절하고 하나가 돼보는 경험으로서의 음주, 뭐 이런 게 하나가 있다면 또 뭐 되게 짜릿해서 좋은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너무 그 카타르시스를 네. 줘서 좋은 그런 상황들 몇 개 들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가령 뭐 이렇게 축구를 한 게임을 뛰고 나서 네. 마시는 맥주 뭐 네. 이런 식으로 가장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가장 술이 맛있을 때는 퇴근할 때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이 네. 가장 술이 많이 마시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뭐 말 많이 하고 네. 뭐 일 많이 하고 뭔가 좀 내 자신을 120, 150% 쓰고 나면 왜 그렇게 맞아요. 그쵸? 네. 게다가 특히 요맘때, 요 봄, 여름 때가 퇴근하면 날이 아직 밝잖아요. 약간 그럴 때 특히 여름이 가장 심한데 퇴근하고 나서 이 밝은 시간에 빨리 술을 마시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낮술 느낌이 나거든요. 왠지 내일 아침에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약간 그때가 이제 가장 그런 것 같고 또 가장 술이 맛으로서라기보다 술의 정말 기능으로서 술이 가장 땡기는 경우는 약간 오늘 같은 자리. 네. 그러니까 약간 제가 아까 기자님이 왜 술을 막 마시다 보니까 나중에 좋아졌지 뭐야 약간 얘기하셨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약간 20살 때부터 술을 마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항상 낯가림을 좀 완화해 주는 게 저한테는 항상 컸던 것 같아요. 너무 낯가림도 많고 너무 내향형 인간인데 이제 술이 있으면 좀 이제 제가 약간 내향성이 조금 잦아들고 이제 외향적인 성격들이 조금씩 나오는 게 약간 술의 힘을 빌어서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거였는데 그냥 오늘도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 영화를 전공했거든요. 네. 맞아요. 영화를 2000년대 초반에 전공했고 계속 이제 영화에 관심을 뒀던 사람치고 김혜리 기자님 팬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없는데 갑자기 훅 들어오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약간 20대부터도 너무 오랫동안 좋아했던 분이어서 오늘 부끄럽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날이 제일 술이 땡기는 거예요. 지금 저 욕하시는 거예요? 나 너무 더 신경 쓰게 되잖아요. 아예 네. 처음 뵙는 분이라든지 약간 요런 날 이제 좀 오늘 같은 날 그리고 네. 나 자신이 약간 좀 내려놓고 더 편하게 만나고 싶은 날. 네. 왜냐면 그런 날은 특히 더 평소보다도 더 어색한 내가 이제 막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날 오늘 여기 오면서 되게 술이 땡겼고 그리고 저는 약간 서촌이라든지 경복궁이라든지 약간 옛스러운 건물들 있는 곳에 가면 그렇게 겉술이 마시고 싶더라고요. 걸어다가면서 먹는 술. 네, 약간 워킹 앤 드링킹. 네. 그래서 약간 겨울에는 코로나 전에는 약간 텀블러에 삭게 뜨겁게 해가지고 덕수궁 그 길 걸으면서 이제 홀짝홀짝 마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마스크를 안 써도 됐을 때. 네네. 약간 옛 건물 있는 곳에 가서 이제 겉술하는 거. 이때 또 카타르시스가 엄청 있어요. 전생에 뭐 경주에서 안압지 뭐 아무튼 그런데 술잔을 이렇게 수로에 띄우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저의 약간 마이너한 천성을 보면 공주나 부여 정도. 경주는 너무 메이저. 경주는 너무 메이저고 부여 정도. 네. 문영왕릉 근처에서 한잔 하시고 그러셨던. 네. 아니 근데 그거 있을지도 몰라요. 그 어떤 오래된 건물에 서려 있는 어떤 기운이라든가 아니면은 향기도 있으니까. 맞아요. 나무 냄새도 있고. 향기 있죠. 네.
아우, 봄에 모시기를 너무 잘한 것 같네요. 그게 걸으면서 네. 마시는 게 약간 위험하진 않나요? 보행에 있어서 괜찮은가요? 그러니까 겉술을 네. 그렇게 겉술은 당연히 되게 가볍게 마셔요. 그러니까 조금만. 네네네. 보행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겉술을 마신 적은 없었는데, 그래서 정말 텀블러에 삭게, 이제 텀블러도 너무 큰 텀블러 가지고 하면 네. 안 되고, 이제 그냥 적당한 텀블러에 이제 삭게 정도, 혹은 팩소주도 한 팩 정도면 보행에 그렇게 팩소주는 200ml인가요? 얼마나 돼요? 몇 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200ml 정도 될 것 약간 같아요. 팩으로 된 멸균 우유 작은 거 뭐 그 정도 그 크기예요? 정도보다 약간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이 출장 갈 때 많이 싸우는 것만 보고 네. 실제로 빨대꽂아서 먹어본 술을 빨대로 먹어본 적은 진짜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한동안 못 드시다 건강 때문에 네. 처음 해제가 돼서 네. 마실 때는 어떻게 뭐 축하하면서 친구나 가족이랑 같이 드셨나요? 아니면 계속 벼르다가 뭘 제일 처음에 마셔야지만 어땠어요? 갑자기 궁금하네. 근데 정말 부끄러운데 이제 벼르고 있었고 이제 어느 날 며칠에 이걸 마셔야 되라고 벼르고 있는데 항상 그 기한보다 한 3일 정도 앞에 못 참겠어. 나도 한 잔 줘 해가지고. 아니 지금 사흘만 마늘을 더 먹으면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그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까워라. 그때 또 옆에서 누가 마셔요? 그런 때? 그쵸. 어머 너무한다. 뭐 퇴근하고 친구들이랑 만나는 자리인데 네. 술 못한다고 또 안 부르진 않잖아요. 그때 저 때문에 이제 안 마시진 않으니까. 이제 3일 후면 이제 뭘 마시려고 이미 준비도 집에 해놨는데 못 참고 나도 한 잔 좋아해서 항상 그런 식으로 깨더라고요. 네. 그러셨군요. 진짜 술에 얽힌 추억이 정말 많으시네요. 네. 모든 곳에 네가 있었다. 네. 그런 것 같네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을 지금 몇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그 중에 제일 특수한 게 약간 딜레마이기도 하고 저는 여행 가서 마시는 술 이건데요. 이게 사실 여행 중에는 평소보다 맛있는 걸 계획적으로 먹잖아요. 네. 뭐 오늘은 뭐 꼬치를 오늘 점심은 뭐 꼬치를 먹고 저녁 땐 대게를 뭐 먹으러 가는 홋카이도다 그러면은 근데 그게 말하자면 그게 안주이기도 하니까 좀 특별하고 너무 평소에 못 먹는 안주이기도 하니까 또 거기서 술을 안 먹으면 손해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그 여행 하루의 마무리는 그 동행이랑 같이 맛있는 술과 안주를 먹는 게 또 클라이맥스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되게 참기가 어려운데 또 반대로 여행은 정말 어렵게 얻어서 몇 밤 며칠 딱 한 건데 숙취라도 생기면 여행 전체 성패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잖아요. 오늘 밤은 즐겁지만 이제 그렇다고 하루 여행하고 하루 숙취 쉬고 그 다음날 여행 가기 스케줄 계속하고 그런 여유가 있으면 좋겠지만 보통은 안 그렇고 외국이나 이런 데 갈 때는. 그래서 어떻게 여행 중에 술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이런 생생한 질문. 여행 때 진짜 딜레마죠. 그게 너무 딜레마인데 여행 때 만약에 동행이 있는데 다음날 이제 뭔가 제가 그 스케줄을 마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을 때는 긴장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술을 반주 정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술이 빠지면 이 맛있는 음식을 덜 즐길 수 있으니까 딱 이 음식을 최대한으로 즐길 수 있는 정도의 반주만 하고요. 이제 그런 동행이라든지 그런 거 없을 때는 약간 내일 생각 안 하고 마시는 편이에요. 반대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일 어차피 내가 늦잠을 자든 아니든 물론 시간이 아깝긴 하죠. 되게 여행을. 그러니까 여행 스케줄을 내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때는 좀 내일 생각 맛있으면 마신다. 네, 오늘 밤은 이건 왜냐면 그런 밤이 또 오진 않잖아요. 물론 내일 낮에 일찍 일어나서 뭘 하나 더 볼 수는 있겠지. 있지만 이렇게 이 취하고 싶은 밤이 또 오는 건 아니니까 약간 마시는 편이고 특히 이제 여행지 갔을 때 비 오는 날 있잖아요. 만약에 비 오는 날이 불가피하게 섞인 날은 과감하게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그날은 그냥 과감하게 낮부터 저녁까지 술 마시는 날로 그냥 아예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비 오는 날 이제 막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또 비 오는 날 비싸게 그리고 자주 오지 않는 어떤 기회를 가지고 어떤 나라에 갔는데 비 오는 날
호텔방에서 술을 마시느라고 낮부터 저녁을 날려버리는 또 그 느낌이 주는 짜릿함이 있거든요. 여행까지 그렇죠. 와서. 그 사치의 끝이죠. 네. 그래서 약간 술에 관대한 편인 것 같아요. 여행 가서는. 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동행한테 폐를 끼친다거나 공동의 계획을 어그러뜨리는 거는 서로 좀 자제를 하고 내가 혼자 좀 이렇게 스케줄을 땡겼다가 미뤘다가 할 수 있다면은 이 순간성을 즐긴다. 친구들도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저랑 다 비슷한 애들이어서 친구들끼리 가면 주로 내일 생각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이 책에 보면은 되게 재밌는, 뭐 다 모든 챕터가 재미없는 챕터가 없지만, 그 헬싱키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는 배 맞나요? 네. 유람선이었나요? 뭐? 페리. 네. 아, 근데 거기에 굉장히 다양한, 그 운영하는 쪽이 그쪽이었나 봐요. 러시아 쪽이었나 봐요. 그래서 막 보드카 뭐 이런 거 등등 다종 다양한 술들이 다 실려 있었고 배가 요동칠 때 그들끼리 몸을 부딪혀서 내는 소리가 아름다운 음악 같았다는 그런 일화를 적어주셨는데 이게 웃기는 일화도 많지만 그거 좀 되게 시적인 일화가 아니었나 싶은데 또 그렇게 더군다나 여행 중에서도 흔치 않는 그 배 타고 하는 여행 중의 음주랑 같은 외국 체류더라도 홍콩에서 일을 오래 하셨다고요. 이제 객지는 객지고 외국은 외국인데 또 여기서 살고 있기도 할 때 그 술 마시기 패턴은 되게 다르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콩에 살고 있을 때랑 여행 갔을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굳이 이 책에 쓰진 일화가 아니더라도 여행 중에 좀 인상 깊은 술자리가 있었나요? 아, 그 페리 말씀을 하셨는데 배에서 술 마시는 게 이렇게 좋은 줄 그 상트페테르부르크 아무튼 술에 나오는 그 페리 안에서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약간 코로나 소강 상태가 오면 가장 하고 싶은 게 한국에서 오사카 갈 때 배가 이제 배로 가는데 부산에서 가나요? 그렇대요. 네, 부산에서 가는데 그 배 가장 높은 데에서 사케를 마시면서 달빛을 받으면서 사케 마시면서 오사카까지 배 타고 가는 게 그렇게 좋다고. 아, 그래요? 그 이태백처럼 이렇게 사케잔에 다리 담기는 건가요? 진짜 그런 느낌이래요. 정말. 그래서 보름달 뜰 때를 맞춰가지고 오사카에 배 타고 그 술을 마시려고 여행을 가는 친구를 2명이나 봤는데 물론 한 명이 이제 끌고 전도해가지고 간 건데 그게 너무 마시고 싶은데 확실히 배에서 술 마시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배멀미가 없어야지. 그쵸. 네. 근데 막 여기도 물, 저기도 물. 그런 게 이제 찰랑찰랑. 맞아요. 그 비현실적인 환경에 이제 딱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배가 넓어서 주변에 이제 뭐 이 건물이라든지 뭐 그런 게 보인다고 해도 어쨌든 물에 휩싸여 있다는 그 맞아요. 느낌이 또 그 약간 비현실성을 더해줘가지고 그때 마시는 술이 또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헬싱키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는 몇 시간이나?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7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되게 오래 걸리는구나. 네네. 하루 자고. 네. 그러면 지금 문득 떠오른 추가 질문인데 비행기 여행 하실 때 왜 그 주류 서빙을 하긴 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아예 오히려 안 드시는지 아니면 어떤 걸 어느 정도만 드시는지? 거의 안 먹고요. 역시. 또 이제 바뀌니까 거의 안 먹고 그냥 가끔 너무 술이 먹고 싶을 때 화이트 와인 한 잔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전혀 안 마시거든요. 비행기 타면은 그게 뭐랄까 좀 너무 건조하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원래 술을 마시면 탈수가 되잖아요. 여기다 이해가 안 된다고 쓰셨지만 그렇게 몇천 cc를 마셨는데 어째서 탈수란 말이에요. 근데 뭐 조금 몸의 안쪽이 확 마르는 느낌도 들고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줄줄이 계속 시키시는 동료 승객들 보면 저 너무 불안해요. 그쵸. 맞아요. 제가 또 승무원으로 일을 했었었는데. 진짜요? 네네. 승무원 일할 때도 이제
사실 저희는 다 체크하거든요. 음. 몇 번 좌석에 몇 번 분은 이게 지금 몇 번째 술인지, 네 번째 술인지, 다섯 번째 술인지. 저 몰랐어요. 근데 그래야겠다. 주시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다 체크해놓고 저희들끼리 이제 공유하면서 사실 지나다니면서 주목을 하고 있죠. 상태가 네. 어떠신지. 네. 그럼 그것도 뭐 몇 뉴 이상은 조금 네. 안 된다. 뭐 이런 맞아요. 선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그리고 그래도 또 괜찮아 보이면 거기서 한 잔 정도는 플러스 될 수 있지만 개인차가 있으니까 딱 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한 잔 더 마셔도 이제 거기에 걸리진 않지만 그냥 안 드리죠. 네. 없습니다 하나요? 아니면 못 드립니다 하나요? 약간 위험한 것 같으니 그러면 그걸 수긍하고 받아들이시는 승객들은 잘 많이 없어서 이제 결국 싸우지만 이미 몇 잔 드셨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너를 주시하고 있다. 우리가 당신이 술 얼마 마시는지 알고 있고 이거까지는 주지만 네. 그 다음부터는 곤란하다를 이제 어쨌든 사인을 주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야지 조금 네. 조심한다고 약간 삼가하는 마음도 들고 네. 나 너무 이렇게 술 마시러 탄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부끄러움도 생기고 네. 하니까 조금 제어가 되기는 네. 하겠네요. 와, 그런 경험도 있으셨군요. 네. 정말 다양한 일을 하셨군요. 그러면은 홍콩에서 일하실 때는 서울에서 일하실 때랑 달랐어요? 음주 패턴이? 네,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어요? 홍콩 같은 경우는 퇴근하고 술을 마신다고 할 때 왜 이렇게 퇴근하고 소주 한 잔. 내 느낌은 안 나는 공간이잖아요. 소주 자체가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소주를 되게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옛날에는. 홍콩 가실 때까지만 해도요? 네. 소주보다는 와인 쪽을 더 좋아했던 편인데 홍콩에서 소주에 대한 그리움이 엄청 커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홍콩에서 한국 완전히 돌아와서부터도 그렇고 홍콩에서 한국에 가끔씩 들어올 때 소주가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왜냐면 홍콩에서 소주는 양주기 때문에. 외국 술 비싼 술. 18,000원 한 병에 막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귀한 술인 거죠, 소주가. 그래서 약간 홍콩에서는 이제 소주를 어쩌다가 구하면 정말 아껴서 어쩌다 킵해놓고 네, 킵해놓고 그리고 이제 한국 친구들끼리도 이제 나눠 마시고 막 그래서 금주 되게 귀한 술 마시듯이 약간 그래서 오히려 홍콩에 살면서 소주에 대한 어떤 그 그리움과 그래서 오히려 홍콩 살면서 예전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음식들을 되게 좋아하게 된 게 떡이랑 원래 옛날에 떡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떡, 회 소주 이게 홍콩에 회가 없어요. 난 안 되겠다. 홍콩 못 가겠다. 회 되게 좋아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홍콩도 바다여가지고 네. 수산물 되게 싱싱한 것들 많은데 네. 한국 같은 개념의 회는 잘 없어요. 숙성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약간 그 세 가지의 열망을 되게 키웠던 7년간이었고 이제 홍콩에서는 그래도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바에 들려서 네. 단골바가 있어서 네. 단골바에서 이제 칵테일 마시거나 서양식으로 그런 재미는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홍콩에서 제일 대중적인 술은 맥주예요? 맥주가 제일 대중적이고 약간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홍콩에 있었던 시기도 또 이제 세대마다 한국도 확확 바뀌잖아요. 홍콩도 참 많이 변했죠. 많이 변해서 요새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저 갔을 때는 이제 홍콩 친구들이 이제 좀 특별한 날이다 할 때 제일 많이 먹는 게 시바스리갈. 시바스리갈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홍콩에서. 맞아. 양주도 좀 계보가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그 외에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아버지 선물용으로 인기 있는 술들이 좀 이렇게 맞아요. 시대에 따라 좀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바스리갈에 녹차 타 마시는 게 왜? 그 녹차에다가 이렇게 시바스리갈 부어서 이제 마시는 게 맛있나? 맛있고 제가 홍콩에 있을 때 그래서 시바스리갈의 녹차를 제일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이런 거 자꾸 배우면 안 되는데. 저는 사실 양주는 정말 거의 제가 스스로 마시는 적은 거의 없기는 한데 일단 주종이 다르군요. 홍콩은. 그래서 항상 홍콩에서 시바스리갈 마실 때마다 시바스리갈이 한국에서 어떤 의미인지 제가 진짜 설명을 해주곤 했어요. 독재자의 술이었는데. 그런 얘기하면서 마시고. 그러셨군요. 2부에서 이어집니다.